기본적으로 사람들은 현실이 어두울 때 좀 더 밝은 이야기를 보고 싶어 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최근에 어떻게 지내세요? 라고 물으면 많은 분들이 글쎄 집에서 넷플릭스로 영화 봐요. 내지는 VOD로 영화 봐요. 라는 말씀 많이 하십니다. 오히려 영화관을 못 가서 영화를 못 볼 듯 하지만 많은 분들이 영화를 보세요. 그러니까 어떤 점에서 코로나가 모든 사람들의 삶에 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좀 기본적인 질문 한번 다시 해보고 싶어요. 영화나 그리고 문학, 소설이나 뭐 희곡 이런 것들 왜 읽으셨어요? 혹은 왜 보셨을까요? 제가 태어나는 순간부터 이야기는 시작되고 제가 이 세상에 사라지면 이야기는 사실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사실 이야기의 주인공이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왜 내가 내 얘기를 쓰는 것보다 다른 사람들의 삶을 좀 소설이든 영화든 간접적으로 보는 게 왜 더 좋을까? 첫 번째 이유는 우리는 진짜 삶은 한 번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한 번밖에 못 사는 삶을 영화나 문학 같은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 번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인류가 만든 공동 자산이 뭐냐면 바로 이야기, 문학과 영화와 같은 이야기 예술인 거죠. 가령 영화 내부자들 같은 경우에는 안상고 캐릭터 이병헌 씨가 정말 깡패예요. 거기 등장하는 조승우 씨는 정말 아무 힘도 없는 그런 말단 공무원으로서의 검사입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힘을 합쳐서 언론계 거두와 정치계의 거두에게 복수를 하거든요. 그렇게 내부 고발을 하거나 일을 했을 때 끝끝내 지켜지지 않는 사람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런데 그 영화에서 어때요? 실제로 마지막에 가서 모히또 가서 몰디브를 마실 수 있는 환경이 펼쳐지잖아요. 이런 것처럼 현실적으로도 이루어지기 힘든 도덕적인 일들, 사회 규정이 영화에서 이루어지는 경우도 종종 많습니다. 사람들이 문학이나 영화를 늘 읽는 이유는 현실에서 못하는 일을 영화나 소설을 통해서 대리만족할 수 있기 때문에. 두 번째는 진짜 현실에서 불가능한 올바른 도덕적인 가치들. 영화나 혹은 소설의 세계에서는 제대로 균형을 맞추는 것을 봄으로 인해서 도덕적인 성취감을 얻을 수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 성취감을 맛보는 정도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내가 이야기로 좀 복수를 해보겠다라는 마음도 있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세상에 어떤 패배라던가 혹은 내가 2등이 되어도 괜찮다라는 위안을 인류의 역사가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가져왔던 수많은 얘기들이 괜찮다라는 이 위안의 말을 숨기고 있기 때문에 이런 가치를 또 가질 수도 있는 거죠. 기본적으로 사람들은 현실이 어두울 때 좀 더 밝은 이야기를 보고 싶어 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인류의 지혜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어렵고 힘든 상황이 오면 그 어렵고 힘든 상황을 예술로, 문학이든 영화든 다른 걸로 표현해냄으로써 거기서 더 안정감을 찾는 효과를 가지고 있었던 게 우리가 글이나 혹은 이런 걸 남기기 훨씬 전부터 거의 원신 시절부터 있었던 어떤 우리의 DNA 속에 있는 거죠. 가만 보면 이렇게 문학이나 영화가 세상을 들여다보는 창, 프레임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